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우스-보네 정리를 적용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곡선, 그러니까는 가우스-보네 정리를 적용한다면은 곡면상의 어떤 영역의 이제 경계 부분이 되겠죠. 그 경계 부분에 측지적 곡률의 절대값을 우리가 뭐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곡선의 측지적 곡률의 부호를 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우선은 그 측지적 곡률은 이 곡선의 향에 민감하게 의존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곡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측지적 곡률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곡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그 곡면, 이제 곡면에 향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곡면이 전체적으로 이제 향이 주어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측지적 곡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는 국소적으로 향이 주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부호까지 포함해서 측지적 곡률을 정확히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좌회전할 때 양의 부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지적 곡률의 부호는 좌회전할 때 그 양의 방향, 즉 카파 G는 이게 이제 플러스인 경우는 반시계 방향 회전, 이때가 플러스고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U를 기준으로 위에서 봤을 때, 즉 곡면의 향이 있죠. U를 곡면의 단위 법벡터장이라고 했을 때 U를 기준으로 이제 위에서 봐야 돼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U 기준으로 위에서 바라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런 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U가 이렇게 이 칠판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U가 이 칠판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곡선을 이렇게 따라갈 때, 이때 그 측지적 곡률이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가 플러스고, 이렇게 되면은 측지적 곡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똑같은 곡선인데요. 매개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곡선의 이제 방향을 정해줘야 되겠죠. 곡선의 방향을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 가우스-보네 정리를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영역의 경계 부분이 곡선이라면은 곡선의 향은 경계 곡선의 향이라고 하죠. 경계 곡선의 향. 이거는 이 곡선을 따라서 걸어갈 때 영역이 왼쪽에 오는,
그래서 뭐 이거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뭐 여기 질문하신 그 선생님도 오른손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경계 곡선의 향, 이거는 뭐냐면 그 곡선을 따라갈 때 영역이 왼쪽인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제 그 다음 카페 있죠. 다음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가지고 질문에 이제 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제목을 보고 아실 수 있겠지만, 이거 코너는 이제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금요 세미나 일부분으로, 기존까지는 이제 금요 세미나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세미나 문제, 이렇게 구성된 문제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카페에 이제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 이제 답을 할 만한 이런 주제를 골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글로 이렇게 답글을 다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질문인 경우에 이렇게 제가 답을 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이 뭐였냐 하면요. 가우스 본의 정리에서 전측 제공률의 부호 결정이 헷갈려서요. 이렇게 왔어요. 저번에 질문을 통해서 오른손 법칙 이용하면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오른손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그런 용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지금 이 내용을 같이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특지선을 매개화한 경우랑 오늘 8번 문제처럼 매개화하지 않고 그냥 지칭만 한 경우에 따라 다른 건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이유가, 제가 이제 뭔가 필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이제 플러스로 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로 했나 봐요. 지금 이 사진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놓고 이제 차이가 무엇인가요? 보면은 이제 각각 어떤 곡선의 전측지 공률을 이제 표시를 하셔놓고 이제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당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되겠어요. 좌표 평면상의 곡선 y는 1 플러스 x 분의 x, 이거 이제 x는 0에서 1까지, 이거를 이제 y축 중심으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곡면 S의 전 가우스 공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요걸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우선 이 곡선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쵸? 이 곡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x가 이제 0에서 1 사이에, x 0에서는 일단 y가 0이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1 플러스 x분의 x가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가한 그래프다라는 거를 곧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점점 완만해지는 그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0에서 1까지 1 대입하면 이제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y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구나. 요렇게 요런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그 0에서 지금 1 사이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사이. 그러니까 이 곡면이 뭐예요? 여기 지금 밑에가 뻥 뚫려 있는 거죠, 여기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 경계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 가속공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이렇게 볼 거예요. 우선, 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일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y좌표가 뭐 1인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쵸. 여기서 이제 x가 뭐 예를 들어서 r인 부분, x가 r인 부분에 대해서 그 요점이 이제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원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조그만 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사이의 부분을 그 MR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점이 빠져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가우스 분해 정리를 정확히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를 하고 요 곡면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MR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지점에서 이제 가우스 공률이 아니라 그 측지적 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밑에 문제가 요 문제예요. 밑에 문제 요 문제인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썼다 이거예요. 예. 여기다 마이너스를 썼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 건가? 예, 이 부분을 제가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 곡선하고 요 위에 있는 곡선이죠. 요 위에 있는 곡선. 요걸 내가 그 알파 r이라고 한다면은 그 알파 r이라고 하겠어요. 알파 r. 요 위에 있는 건 알파 1이겠죠. 그쵸? 알파 1. 그쵸? 요거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그 향을,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요런 향을 주도록 하겠어요. 둘 다. 자, 이렇게 줬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그 MR에 그 경계 부분으로 정확하게 향을 줬으면은 위에서 봤을 때 얘랑 향이 이제 반대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계속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알파 R에서 우리가 측지적 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르브 틀장을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브 틀장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이제 우리가 요 점에서, 자, 요 부분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지금 곡면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단위법 벡터장은 이렇게 그 아래로 떨어지는 요걸로 선택을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U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곡선을 이렇게 감아 들어가니까 여기서 곡선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곡선 알파 R의 T의 그 속력을 그러니까 그 단위접선 벡터장을 T라고 하겠습니다. T. 이렇게 가죠. T. 그쵸? 그러면 이제 그 U 크로스 T가 그 V잖아요. 그래서 U 크로스 T를 계산을 해보면은 U 크로스 T 요걸 V라고 했을 때 이제 뭘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그 단위 속력 곡선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단위 속력으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T
T'이 이렇게 나타나죠. 원래 카파 n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 곡률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T 벡터장 자체는 이거는 그 V 성분하고 U 성분의 합이에요. V 성분하고 U 성분의 합이고, 그리고 이 그 V 성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특지적 곡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파 G V가 되는 것이고, U 성분은 이제 법곡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파 N U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그 T'하고 V를 내적을 해서 카파 G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카파 G는 그 T'하고 그 V를 내적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T'이라는 게 뭐냐면은 카파 N이죠. 카파 N 내적 V.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N하고 V 사이의 각도, N하고 V 사이의 각도를 구해서 우리가 그 이제 카파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N하고 V 사이의 각도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V가 U 크로스 T라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N 내적 V라는 것은 N 내적 아니요, 뭐 그냥 바로 구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N 내적 그 V가 지금 U 크로스 T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바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두 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랑 같으냐면은 T 그쵸? U 내적 T 크로스 N 하고 같죠? 그쵸? 근데 이 T 크로스 N이 뭐예요? B죠? B니까 이게 U 내적 B 하고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이 U 벡터하고 B 벡터 사이에 그 각도를 구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 그 알파의 B 벡터는 뻔해요. 알파의 B 벡터는 뻔한 게, 왜냐면은 그 지금 이게 요런 평면상에 있죠. 그 G 값이 일정한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G 값이 일정하나요? Y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으니까, Y 값이 일정하죠. Y 값이 일정한 평면상에 있기 때문에 이 B 벡터가 뻔해요. B 벡터는 0, 1, 0. 이 플러스 1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지금 이 그 알파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방향하고, 그러니까 접선 방향하고, 그 다음에 요 알파의 그 가속도 방향 어떤 방향이냐면 이 중심 방향이죠. 알파의 중심 방향. 그래서 요거랑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당연히, 그쵸? B 벡터가 나옵니다. B 벡터가 위쪽을 향한 벡터가 나오고요. 지금 이 위쪽이 Y축이죠. Y축이니까는 B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U 벡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살펴보면은, 요건 지금 그 별게 아니고, 이 좌표 평면상에서 요 곡선의 그레디언트, 물매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Y가 그 1 플러스 X분의 X죠. 예.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은, 1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Y는 0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곡선의 그 수직인 벡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 자, X로 미분하면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쵸? 그죠? 이렇게 지금 주어집니다. 이제 x가 r인 거를 대입을 해주면 x가 r인 걸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게 지금 2차원상에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 u는 지금 g성분은 없어요. g성분은 뭐냐면은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니까 g는 지금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요 성분 없으니까 이 u는 정확하게 요거랑 평행이 됩니다. 즉 누구랑 평행이 되냐면은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요거하고 평행이 돼요. 요걸 보고 우리가 설정했던 요 벡터 방향하고 일치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같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u 벡터 크기를 실제로 구해보면은 그러니까 u 벡터 자체를 실제로 구해보면은 이걸 이제 크기로 나눠줘야 되죠. g 성분 0이고요. 크기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u 벡터는 일단 크기부터 계산해 줄까요? 크기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루트를 씌운 거니까요. 자, 요 벡터 크기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크기 제곱이 1 플러스 r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1이네요. 그쵸? 더하기 1. 자, 그래서 요 크기분의 1이라는 거는 자, 요거 통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통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1 플러스 r의 4제곱 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 루트 1 플러스 r의 제곱 그죠? 자, 여기다가 그래서 u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u 벡터가 여기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u 내적 v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성분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나누기 루트 1 플러스 r의 4제곱 요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V를 이번에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V를 구해보면은 T 크로스 U니까 V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V 방향이 요 접선 방향이 돼요. 이번에는 접선 방향. 요 접선하고 요거하고 각이니까 뭐로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요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를 탄젠 세타로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했으니까요. 요걸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이제 카파를 구하는 게 남았어요. 근데 카파는 너무너무 쉬워요. 카파는 왜 쉬운가 하면은 이게 지금 곡률 반경이 이 R인 지점, 요거를 좀 띄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R인 지점이 있으면 요게 지금 곡률 반경이에요. 요걸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곡률 반경이니까 이게 지금 X좌표니까 그냥 R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파는 그냥 R분의 1이에요. 카파는 R분의 1. 따라서 카파 G는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R의 4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 가우스 곡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 가우스 곡률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좀 지우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면에다가 MR에다가 우리가 그 가우스 본의 정리를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MR의 일단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MR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위상적으로 이런 도넛이랑 동형이란 거 알 수 있죠, 그죠? MR이 그러니까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지금 홀이 하나라서 이게 0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지너스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그 트라이앵귤레이션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MR은 0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K DM MR 상에서 그쵸? 여기다가 플러스 자 뭐가 되냐면 이제 외곽은 없고 이제 곡선의 바운더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MR의 바운더리로서 이제 이 알파 R하고 알파 1하고를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MR의 바운더리로서 우리는 지금 이미 알파의 오리엔테이션을 줘버렸어요. MR의 바운더리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알파 자체의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MR 요걸 가지고 요거의 그 직접 공률도 같이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자, 보면은 알파 1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 U 방향으로 서서 거꾸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 거꾸로 서서 걸어간다.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쪽으로 반대로 서 있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공면이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자, 요거를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하려면은 이걸 이 밑에서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나요? 밑에서 보면은 사실 위에서 보는 게 좀 자연스럽긴 한데 밑에서 보면은 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나요? 내가 지금 그쵸? 내가 거꾸로 서 있으니까 알파 1 방향은 지금 그 우회전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1, 그 U 방향으로 우리가 U 방향으로 놓고 그 오른손을 회전을 시켰을 때 이 손가락들이 감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바운더리 근처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요 바운더리 근처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한 다음에 회전시키면 어떤 방향이 나오나요? 요런 방향이 나오죠. 그죠? 요런 방향이 나와요. 그쵸? 예. 요거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바운더리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알파 R은 이제 플러스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뒤쪽에서 이 뒤쪽을 보시면은 뒤에서 우리가 요 안으로 들어가는 요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오른손을 감으면은 요렇게 회전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플러스로 놓고요. 알파 R 그 다음에 카파 G는 뭐였냐면은 오히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나누기 R 루트 1 플러스 R의 4제곱 여기에 DL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알파 1에 마이너스 이번에 1만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해주면은 여기가 1 더하기 1이 2니까 2의 4제곱 16, 17입니다. 루트 17에 1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2는 4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D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외곽은 없죠. 외곽은 없고 이거 다 더한 게 이제 그냥 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테그럴 KDM의 MR이 이것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요.
플러스로 바뀌고 요 L은 어떻게 되나요? 쭉 감으면은 반지름 R이라고 했죠. 반지름 R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파이 R만큼 곱해주면 되겠고요. 2파이 R에 R 루트 1 플러스 R의 4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되고요. 마이너스에 여기는 루트 17분의 4 곱하기 길이는 요 반지름이 이제 1일 테니까 2파이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을 0으로 보내면 되겠죠. R을 0으로 보내면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R이 0으로 갈 때 여기는 루트 2가 됩니다. 그렇죠? 루트 2.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R이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파이 R이 아니라 2파이죠. 그래서 루트 17분의 8파이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곱하기 1 오버 2파이 나누기 여기는 루트 2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죠. 자, 여기가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온 이유는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나온 이유는 바로 애초에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그렇게 나오도록 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곡면에 대한 바운더리를 잡았으면은 그럼 오리엔테이션이 이쪽이 얘랑 지금 반대로 되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둘 다 플러스로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유클리드 공간 R3 상에 곡면 S가 있습니다. S는 근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니까 그냥 실린더를 생각을 해보면요. 실린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곡면 S와 알파한 X는 G가 만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G가 만나면 지금 물어보신 문제가 이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X는 G가 만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질문은 뭐냐면 곡선의 전측지적 곡률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곡선 위에 이렇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곡선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사이의 영역을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로 이 곡면에 대해서 곡면의 바운더리로 이 곡선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어요. 지금 알파의 측적 곡률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오리엔테이션이 없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일단 알파를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바운더리로 생각을 해서 오리엔테이션 먼저 준 다음에 그게 반대가 되면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M의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은 0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원통이기 때문에 모선에 대한 주곡률이 0이 돼서 그래서 K는 그냥 0입니다. 그리고 이 M에 대한 바운더리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위쪽 곡선의 오리엔테이션은 자, 우리가 U를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얘는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U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보면 이런 회전들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이 회전에 의해서 바운더리에 주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은 뭐예요? 얘가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그때 요 정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위쪽 곡선 알파, 위쪽 곡선을 베타, 아래쪽 곡선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죠. 예, 알파. 그래서 인테그럴 알파의 카파 G dl 더하기 인테그럴 이번엔 플러스죠. 왜냐하면 M의 바운더리로 오리엔테이션을 줬으니까 인테그럴 베타의 카파 G dl은 0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애초에 측지선이죠. 측지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고요. 측지선이 되는 이유는 얘가 지금
이 면 방향으로는 전혀 그 휘어짐이 없습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0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건 뭐가 되나요? 알파의 KGDL 이거는요. 따라서 향과 관계없이 향과 무관하게 전 측지 곡률은 0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이제 질문과는 관계가 크게 없지만 한번 풀어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곡면 S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곡선 베타의 공간 곡선으로서 곡률을 카파라고 했을 때, 카파를 조건했을 때 2파이보다 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라라고 했는데, 일단 이 S와 구가 만나서 생기는 곡면 베타의 그 모양을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의 중심은 그 1,0,0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양의 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선의 모양은 뭐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네,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바운더리를 우리가 알파라고 이렇게 해보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적분을 했을 때 지금 이 파먹은 면, 이 면을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M상에서 KDM 더하기 알파의 알파의 KGDL이, 자, 요번에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이게 2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는데 얘는 0입니다. 얘는 0이고요.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은 무조건 2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곡선의 오리엔테이션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조차 없어요.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곡선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가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이 M에 대해서 M의 바운더리로 적당히 오리엔테이션을 준 그 적당히 오리엔테이션을 준 그 향에 대해서 계산한 측지적 곡률이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쓸 거예요?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릴 거예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인테그럴 K 카파 DL을 계산을 하면은 요 곡선 알파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가 뭐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은 카파 제곱은 KG 제곱 더하기, 이걸 K로 쓰기도 하고 카파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K로 쓰는 것 같아요. KG 제곱 더하기 KN 제곱. 이 관계식 때문에 이 K는 뭐와 같거나 크냐면은, 카파는 뭐와 같거나 크냐면은 절대값 KG보다는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같거나 크기를 인테그럴 알파의 절대값 KG DL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 적분의 부등식에 의해서 알파상에서 KG를 그냥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보다는 같거나 크죠. 근데 이게 2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파이보다 같거나 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저기서 크다라고 했는데, 크다인 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같지 않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럼 같으려면 등호가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해야 돼요. 자,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얘가 성립하려면은 그 KN이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얘기해 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KN이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KN이 0인 방향 어떤 방향밖에 없냐? 여기서 모선 방향밖에 없습니다.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모선에서 세타만큼 벗어나게 되면은 이 그 위선의 주곡률 우리가 뭐 이제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러면은 KN이 0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요 연속 함수인데 연속 함수가 이 카파가 KG보다 큰 적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경선이란 건데 모선, 경선은 모선. 닫힌 곡선이니까 닫힌 곡선이기 때문에 경선이 아닌 경선하고 평행하지 않았던 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카파가 절대값 KG보다 컸던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호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답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것을 이제 오른손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른손 법칙에 마이너스 보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오른손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니고 곡선의 오리엔테이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값수 번호 정리를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특지적 곡률에 마이너스 보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